여러분은 지금 삶이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떠신가요? 만약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괴롭다면 오늘의 지혜를 꼭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 사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은 이유, 고통에서 벗어나는 따뜻한 조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는 것 별거 없다 속 끓이지 마라. 사는 것이란 본래 그리 복잡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드는 일일 뿐이다.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삶은 그저 그런 사건들의 연속일 뿐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하자.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우리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하지만 직장에서의 성과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배운 것, 얻은 경험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다. 실패했다고 해서 삶 전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오해나 다툼을 겪게 된다. 이때 우리는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애쓰지만 결국 모든 관계를 완벽하게 유지할 수는 없다. 오히려 때로는 갈등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우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결국 우리 자신을 지치게 할 뿐이다. 인간관계는 그 자체로 복잡하고 모든 사람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할 수는 없다. 그러니 너무 애쓰지 말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우리가 인생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들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고자 한다. 하지만 인생의 모든 선택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작은 실수나 잘못된 선택이 우리의 삶을 크게 흔들어 놓지는 않는다. 오히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인생의 방향이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인생의 가치나 의미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수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배워가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삶이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것에 대해 너무 애쓰지 말아야 한다. 과도한 노력은 오히려 우리의 행복을 해칠 수 있다. 삶은 완벽하지 않으며 그 완벽하지 않음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지치게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 삶을 대할 때 조금만 더 가벼운 마음을 가져라. 어떤 일은 우리에게 중요하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너무 애쓰지 말라. 인생은 그저 살아가는 과정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두 번째, 타인에게 너무 큰 기대하지 마라. 타인에게 큰 기대를 하지 말라는 조언이다. 사람은 본래 자기 중심적이고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을 느끼곤 한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기대 자체가 문제라고 말한다. 그는 인간 본성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결국 실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그러므로 타인의 행동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그들의 본성을 이해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대를 낮추면 실망도 줄어들고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더 많은 만족을 느낄 수 있다. 세 번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쇼펜하우어는 고독이 우리의 내면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현대 사회에서는 고독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워왔다. 하지만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갈등도 만만치 않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나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우리는 때로 피곤함을 느낄 수 있다. 이럴 때 고독은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쇼펜하우어는 이 고독의 시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한다. 이러한 고독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사색과 자기 이해를 통해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네 번째, 집착하지 마라.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 성공이 곧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돈, 명예, 권력 등 외적인 요소들이 우리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 것이라는 믿음이 강하다. 그러나 물질적인 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없다. 예를 들어 새로운 차를 구입하거나 더 큰 집으로 이사했을 때 우리는 일시적인 기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만족감은 점점 사라지고 우리는 다시 또 다른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끝없는 추구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쇼펜하우어는 물질적인 것보다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라고 말한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불안해하지 마라. 삶은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로 가득하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그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기도 한다. 예상치 못한 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변화 등은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면 해결된다. 불확실성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고민하라.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자신을 지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된다. 여섯 번째, 남을 너무 너그럽게 대하지 마라. 이러한 행동은 해봤자 손해이다. 왜냐하면 남을 너그럽게 대하게 되면 그 순간 나를 만만하게 보기 십상이다. 인간은 너그럽게 대하면 버릇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마치 어린아이와 비슷하다. 그 때문에 타인을 너무 관대하거나 다정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대체로 돈을 꿔달라는 부탁을 거절한다고 해서 친구를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정작 돈을 꿔주면 금방 친구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소 거만하게 그를 소홀히 하는 태도를 취한다고 해서 쉽게 친구를 잃어버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너무 친절하고 싹싹하게 대하면 상대가 오만하고 참을 수 없는 태도를 취해 결국 의를 상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그런 이유로 절교한 친구와는 화해하지 마라. 인간의 모든 행동은 어떤 내적인 원칙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성격이란 절대로 교정할 수 없다. 그런 원칙에 의해 인간은 같은 상황이 되면 언제나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때문에 절교한 친구와 다시 화해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 친구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절교의 원인이 되었던 바로 그 행동을 더욱 뻔뻔스럽게 자신이 상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임을 몰래 의식하면서 다시 되풀이할 것이다. 해고했던 직원을 다시 고용할 때도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상황이 변했는데도 예전과 같은 행동을 하리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자신의 이해 관계가 바뀌게 되면 신속하게 신조와 태도를 바꾸어 버린다. 따라서 남들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며 남에게 너무 너그럽게 대할 필요가 없음을 명심하라. 일곱 번째,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굽히지 마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남의 이해를 받기 위해 자존심을 굽혀가며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굳이 신경 쓸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정 따위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타인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이 확고한 나머지 아무 가치가 없는 얘기로 나를 가르치더라도 반박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그저 무시하라. 왜냐하면 애써 반박한다 한들 서로의 기분만 상할 뿐 그 사람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의 성격은 어지간해서는 변하지 않는다. 사람이라면 그게 누구든지 자신의 고유한 성격을 쉽사리 벗어나지 못한다. 외부 상황이 바뀌어 얼핏 다르게 행동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성격이 다양하게 변주되면서 모양만 다르게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 사람의 성격이란 거의 변하지 않는다. 거기에 애당초 타인의 견해 따위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 역시 대부분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가볍고 얕은지, 개념이 협소하고 신조가 천박한지, 견해가 왜곡되고 잘못되었는지 제대로 알면 타인의 견해를 아무렇지 않게 여길 것이다. 그런 자들의 머릿속에 얼마나 하찮은 생각들이 있는지 알고 모두가 하는 말이 때로는 얼마나 하찮게 들리는지 경험으로 알면 타인의 견해 따위는 굳이 아무렇지 않게 여길 것이다. 형편없는 인간들이 모여서 훌륭한 인물을 깎아내리고 뒷담화하는 것을 보더라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오히려 감사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 내가 더 잘 살 수 있구나 하고 말이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타인에게 이해받기 위해 자존심을 굽혀가며 이해를 구걸할 필요가 없다. 쓸데없이 타인의 의견을 바꾸려 하지 말고 한 귀로 흘리는 편이 현명하다는 것을 명심하라.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의 이해 정도와 인식에 한계 내에서만 세상을 바라볼 뿐이다. 8번째, 별거 아닌 것 같은 문제도 비밀로 하라.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 의도와 상관없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사사로운 문제는 모두 비밀로 간주해야 하고 친한 사람에게도 그가 직접 본 것이 아니라면 전혀 모르게 놓아두어야 한다. 아무리 무해한 문제라도 그들이 알면 나중에 뜻하지 않게 불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분별력을 드러낼 때는 말보다 침묵이 낫다. 침묵은 현명함의 문제고 말은 허영심의 문제다. 두 가지가 올 기회는 똑같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침묵이 가져다주는 지속적인 이익보다는 말이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만족을 선호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큰 소리로 한마디 하면 사실 가슴이 후련해진다. 하지만 버릇이 될 수 있으므로 그러지 않는 것이 좋다. 자꾸 그러다가는 생각이 말과 친해지고 허물이 없어져 남과 대화할 때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말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지 말고 우리의 생각과 말 사이에 틈을 크게 벌려두는 것이 현명하다. 좋은 비밀은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나쁜 비밀은 상황이 나빠지면 결국 나에게 약점이 되는 법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비밀은 마음속 깊이 숨겨 두어야만 한다.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객관적인 자기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좋다. 주관적으로 바라보면 친구도 결국 남이기 때문이다. 적에게 알려서 안 될 일은 친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아라비아 격언이 있다. 비밀을 지키면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된다. 그리고 평화의 열매는 결국 침묵의 나무에서 열리는 법이다. 말이 많으면 말 실수가 느는 법이다. 과묵함은 처세의 근본이란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친한 친구더라도 너무 자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에 일종의 고소한 기쁨도 함께 느낀다. 사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 중 하나는 최근 겪고 있는 친구의 불행과 슬픔에 관해 듣는 일이다. 이것이 인간이 지닌 특성이자 본성이다. 따라서 자기 자랑을 크게 하는 일처럼 어리석은 행동은 없다. 남의 자랑거리를 보고 대다수 사람들이 칭찬과 격려를 할 것 같지만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힌다. 특히 똑같은 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증오나 원한을 사기 쉽다. 남에게 자랑하는 순간 공격 대상이 된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자랑할 것은 애써 감춰야 한다.
남들과 똑같이 평범하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 9번째, 좌절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보아라.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길로 들어선다. 강을 거슬러 헤엄치는 사람만이 물결의 세기를 알 수 있는 법이다. 좌절하고 싶다면 그 전에 내가 갖고 있는 것부터 확인해 보아라.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항상 갖지 못한 것만 생각한다. 행복을 위해서는 타인의 판단을 중시하는 명예욕과 일종의 허영심을 버릴 필요가 있다. 행복은 만족을 모른다. 착시 현상과 비슷하다. 늘 또 올 것만 같은 그 무엇이다. 우리가 행복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행복은 지평선처럼 저 먼 곳으로 달아난다. 행복은 주어진 환경 그 자체보다는 세상을 인식하는 개인의 기질에 좌우된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느냐에 달려있다. 인간은 행복할 때는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불행해져야 그때가 행복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다면 나에게 현재의 행복이란 없고 행복은 과거의 기억으로만 존재한다는 이야기다. 행복한지 알고 싶다면 지금 내가 슬픈 이유를 살펴보아라. 어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대충 알아보려면 그가 어떤 일에 즐거워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일에 슬퍼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자체로 볼 때 사소한 일에 슬퍼할수록 더욱 행복하다고 할 수 있다. 별탈 없이 잘 지내는 사람이라야 사소한 일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정말로 불행한 상태에 빠지면 그런 사소한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라. 실패로 결말이 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한 가닥의 희망의 빛이 보인다면 결코 절망하지 마라. 시커먼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더라도 한쪽 구석에 작지만 밝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다면 그대여 결코 희망을 버리지 마라.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하더라도 그 빛은 세상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으며 우리의 앞길을 열어줄 수 있다. 저기에 자그마한 빛이 보이지 않는가? 천지가 뒤집히기 전에는 용감한 사람은 결코 쓰러지는 일이 없다. 용감한 사람은 어떤 일에서든지 한 가닥의 희망의 끈을 잡고서 험난한 파도를 향해 뛰어든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빛보다는 무거운 먹구름만을 의식하며 두려움에 떤다. 그러나 먹구름은 반드시 거치기 마련이다. 진정한 용기를 가진 자라면 그저 그 작은 빛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최선을 다하라. 절망한다 해서 일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한 가닥의 희망을 보며 앞을 향해 달려가라. 10번째, 타인과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마라. 추운 겨울 어느 날 서로의 온기를 위해 몇 마리의 고슴도치가 모여 있었다. 하지만 고슴도치들이 모일수록 그들의 바늘이 서로를 찌르기 시작하였고 그들은 떨어질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추위는 고슴도치들을 다시 모이게끔 하였고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기 시작하였다. 많은 수의 모임과 헤어짐을 반복한 고슴도치들은 다른 고슴도치와 최소한의 간격을 두는 것이 생존을 위한 최고의 수단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이 인간 사회의 필요로 인하여 인간이라는 고슴도치들이 모이게 되었지만 그들은 인간의 가시투성이의 본성으로 서로를 상처 입힐 뿐이었다. 그리하여 인간들은 서로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예의를 발견하였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서로의 거리를 지키기 위해 거칠게 말해지곤 하였다. 이 방법을 통해 서로의 온기는 적당히 만족되었으며 또한 인간들은 서로의 가시에 찔릴 일도 없게 되었다. 하지만 남을 찌를 수도 자신을 찌를 수도 없었던 사람은 자신만의 온기로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되었다. 운명은 변할 수 있어도 사람의 성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정말 내 사람이 아니라면 적당한 거리를 둔 채 예의를 지키며 살아가라. 무례한 내용을 얘기할 때는 더더욱 예의를 지켜야만 한다. 격한 어조로 말하지 말아라는 처세가의 오랜 원칙이 있다. 이 말은 자신이 한 말의 해석을 타인의 분별력에 맡기라는 뜻이다. 일반 사람들은 분별력이 부족하므로 그 자리를 뜬 뒤에야 해석을 내릴 수 있다.
반면에 격한 어조로 말하라라는 것은 감정에 호소하라는 뜻이므로 모든 일은 원래 의도와 반대의 결과를 낳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의 바른 태도와 친절한 어조로 말하면 무례한 내용이더라도 결코 직접적인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바탕으로 사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은 이유, 고통에서 벗어나는 따뜻한 조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혜의 레코드입니다.